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대학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자료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기초로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있어서 학생의 제출된 서류, 생활기록부와 자소서를 토대로 학생의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당연히 학업 능력입니다. 학생의 학업 능력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는 일치하진 않지만 교과 성적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과 성적 관리를 충분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 성적 외로도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교내 탐구 활동, 그리고 교내 대회, 그리고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있습니다. 대학들과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생활기록부에서 다양한 영역들을 체크해서 학생의 학업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학종에서 내신 성적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생활기록부 속 성적표에서는 교과 성적 자체는 학생의 학업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자료 중에 하나, 그리고 중요한 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과 성취를 파악할 때 있어서 성적표의 교과 등급 자체만을 수치화해서 기계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교과 등급에 되게 집착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의 서로 다른 교육 환경이라든지 사실 교육 과정들이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성취 등을 단순한 수치상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교과 등급 자체로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지원자의 학업 능력 수준 자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확한 정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정량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학년별, 과목별 반영 비율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학년에 그리고 전 교과목의 3년간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 1학년 1학기에는 영어 과목에서 96점을 받고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2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취도 인원수 상황은 350명의 학생들이 응시를 했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데, 2학년 2학기를 보게 되면 똑같은 영어 교과지만 130명이 응시를 했고 학생은 94점을 받고 1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적 자체, 단순 등급을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교과 상황이라든지 학생의 그런 처해진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평가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강자 수, 원점 수, 평균, 편차, 그리고 학년별 성적 변화, 그리고 선택 과목은 어떤 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교과 성적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성적인 평가 방식이 사실 학생을 더욱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학업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라든지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면 등급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선생님 저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도 많은데, 사실 대학들은 단순 등급에서는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학생의 도전 정신이라든지 호기심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진로 방향성이 물리 과목을 꼭 들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물리 과목이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피했다라는 학생들보다 훨씬 서류 평가에서 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의 학교라든지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절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만큼은 불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진로 방향성에 맞춰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원점수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라면 당연히 그 해당 과목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세특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즉 세특이라고 하는 영역은 학생의 교과별 학습 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교재나 수업 내용, 토론이라든지 발표, 실험,
뭐 그 안에서 보인 이제 학생의 노력이라든지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통해서 학생이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고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 외로 뭐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의 능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성적 수치로는 과학 교과 수업에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사실 이제 세특을 확인해 보게 되면 실험 설계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차이에서 차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수학 교과에서 통계 부분에 되게 강점을 보이는 경우에는 뭐 학생이 이제 그 관련된 학과라든지 뭐 공학 계열에서 통계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특에서 이러한 부분이 고평가되기 때문에 학생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학업 능력 평가 방법인데, 많은 학생들이 사실 창체를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영역에서 학생의 이제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학교 프로그램만 그냥 나열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독서 활동이라든지 탐구 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 자체는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뭐 충실히 활동했다라고 하면 학생의 이런 개인적 특성을 선생님께서 충분히 녹여주실 수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사실 뭐 탐구 활동이 다양하게 열려있는 학교도 있지만 뭐 과학 중점 학교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종평가에서는 이러한 탐구활동의 경험 자체만으로는 학생을 판단하지는 않게 되는데, 자신이 탐구활동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충분히 뭐 독서라든지 그 여건 내에 있는 활동을 더 다양하게 심화학습을 통해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고평가되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학종에서 이제 학업 능력 중에는 학업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게 되는데, 대학들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고평가합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 뭐 적극성이나 진취성 이런 것들을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교과 학습 자체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 진로에 맞춰진 진로 방향성에 맞춰진 적극적인 뭐 독서 활동이라든지 또는 그냥 글쓰기 활동, 탐구 활동, 실험 수업 참여 등 뭐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학들과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 태도를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에서 학생이 학업 기회를 찾아서 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발표하고 수업에 참여했다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학들은 학생의 학업 태도를 우수하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업 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들과 입학사정관은 학교 생활에 나타난 학생의 성품뿐만 아니라 리더십이라든지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 학생이 자신의 고등학교의 환경적인 특성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뭐 경험의 유무라든지 활동의 양으로 단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특히 학생들이 임원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임원 활동의 경력이 단순히 많은 학생을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임원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또 임원 활동의 횟수보다는 학생의 그런 맡은 역할 내에서 내용들과 과정을 그런 질적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봉사활동도 이것과 마찬가지인데, 봉사활동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많은 시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봉사활동을 시간적으로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환경이 나아졌을 때 그때 이제 지속성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봉사활동의 시간적인 양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활동 내용과 그리고 이 봉사를 통해서 또는 임원 활동을 통해서 나에게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녹여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대학들과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학업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